네,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자, 부장님, 이번 네. 주는 사실 크리스마스로 수요일에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오늘을 제외하고 삼거래일에 대한 그렇죠. 수급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이 매도는 하지 않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일단 잠깐 자료 보면서 네.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이 시청자분들 당황스러워 하실 텐데 샀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요. 뭐 다 어떤 걸 도대체 파셨을 샀는지가 예. 궁금해요. 그래서 종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네. 하고요. 외국인 1,500억 3일 동안 매수했고요. 기관은 6천억이나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배당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한 금융투자의 물량의 확률이 높을 것 같죠. 그리고 개인 투자가 1조 팔았습니다. 월요일 날 같은 경우 우리가 시장이 조금씩 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는 또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을 아까 제가 아이온큐 말씀드리면서 기억을 하실 텐데 너무 많이 떠나고 있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빨리 올라야지 떠나간 분들을 제가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싶은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돼서 지금 시국 자체도 그렇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고요. 코스닥 잠깐 보시면은요. 코스닥도 역시 외국인은 샀습니다. 1,052억 정도. 기관도 3,500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누가 팔았냐? 개인만 또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황 자체가 제가 좀 써드린 거 좀 보여주시면 제가 일부러 이번 주는 미국 얘기도 뺐고요. 다 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얘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종목에 대한 아이디어를 봤을 때 중국을 좀 내년에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에서 특별국채 3조 위안 발행입니다. 사상 최대입니다. 그것이 아마 결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유동성은 또 풀릴 겁니다. 유동성이 풀리면은 중국에서는 아마 내수를 잡고 싶어 하고요. 그렇죠. 내수를 잡고 싶어 하고 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리스크도 없애려 할 겁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좀 걸릴 거예요. 원래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내수 확대를 위해서 계속 돈을 풀 텐데 그것의 낙수 효과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떨어질지 보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데 지금 써드린 것처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오늘 아침부터 어제도 그렇고 하루하루가 제가 뉴스를 너무 힘들게 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장 네. 중에도 이게 저희 주식 관련 뉴스를 봐야 되는데 이런 정치 관련 뉴스를 보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원화 약세가 너무 크게 진행 중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10시 초반대 1,480원까지 저희가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1,480원대라는 환율이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으면 하는 바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 최고치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솔직히 이런 탄핵 리스크, 이런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가 국내 경제를 뒤울만 하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소식이 가계부채 증가라든지 혹은 기업들의 이자 관련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피크를 찍고 건설사들이 도산했던 경우가 2009년도거든요. 네, 그때 이제 2009년도에 한번 코스피 종합지수 열어보십시오. 장 좋았습니다 또. 막상 우리는요 이런 매크로 안 좋은 상황 봤을 때 좋은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전체를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고 역시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달러가 1,48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거의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시장에 당연히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번 주 복귀해 봤을 때 외국인이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로 스탠스를 잡았는데 어떤 종목을 샀습니까? 일단 화면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느낌은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도 그랬고 하이닉스요. 계속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528억 아까 1,500억 매수 중에서 그나마 산 게 하이닉스죠. 규모 자체가 크진 않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번 팔아버리면 몇천억씩 파는 것도 외국인인데 그냥 코리아 주식을 다 팔았다기보다는요. 코리아 안에서 HBM을 샀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있었던 네이버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도 4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방산주 들어왔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HD 현대일렉, 현대중공업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코리아 잘하는 것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중에 좀 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그 분석을 잘하긴 잘해요. 우리가 외국인 산 걸 봐서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잘하는 것만 뽑아서 매수하는 거죠. 그러네요. 네. 현대중공업, 현대일렉, 전력기기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관 투자가 보시면은 하이닉스 쌍끌이로 들어오고 있고요. 고려아연, 뭐 이거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 두산, 기아, HD, 현대일렉 순. 두산도 보시면 우리가 엔비디아 관련한 우리가 이슈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업종 대표주가 아니고요. 코리아가 잘하는 대표주 위주로 외인 기관을 사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풍산, 효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현대미포, 하나시스템 순인데 그래도 이번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산 보시면 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이슈가 있었죠. 풍산 네. 회장님이 회장님이 참여한다고. 간다. 그러니까 이슈만 단타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코스닥, 예, 일단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 보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산업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HBM 빼놓을 수가 없고요. 방산 그리고 전력기기까지 좀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내줬던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번에 색깔이 있었습니까? 색깔이 네. 있었는데 제가 딱 봤을 때 그냥 개별주입니다. 개별주. 그러니까 제가 영업 현장에서 좀 투자자분들이랑 통화를 할 때 어떤 거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냥 개별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수급 보시면 외국인은 알테오젠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시총 상위니까요. 근데 보시면 신성델타테크 초전도체입니다. 신성델타테크가 시총이 3조가 넘었어요. 지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이 안 돼? 초전도체가 왜 가? 그런데 이번 주 초전도체가 제일 잘 가고 있어요. 그 HLB 그룹주도 잘 가고요. 보면 개별주장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디어 로봇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러티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령화사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시작해서 산업에 개화를 한다. 그런데 대장주는 뭐예요? 물어보면 뭡니까? 테슬라예요 또. 그죠? 그런데 막상 국내 주식 안에서도 제가 아까 종목들 얘기할 때 좀 기술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표현을 오랜만에 들었을 겁니다. 로봇도요, 이번에 급등하기 전에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인 매수세 혹은 순환매단에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그 국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성장주가 안 간다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도 올라온 거 많고요. 막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별 주장 그리고 기관 투자 보시면은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 어떻습니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가 예, 많네요. 펩트론까지 다 바이오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개인 투자자 보시면은 3A 로직스, 루닛, 파인메딕스, 서진시스템, 클로봇 여기서 5개 중에서 2개가 생소하죠. 뭡니까?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 신규 상장주. 아까 매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매주에. 네. 그 신규 상장이 매주 있기도 하고요. 없는 주에는 이제 안 올라옵니다. 왜냐면 매매를 안 하실 테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신규 상장주를 봤을 때 6개월 정도 된 신규 상장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요. 원형 바닥형을 만든다. 거기서 한 번씩 거래가 들어올 때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목은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개별 투쟁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재료가 있으면 종목이 또 그렇죠. 상승이 빨리 나오는 것 뒤집기.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이 끝나고 우리 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만 지나면 2024년이 또 폐장을 하죠. 네. 일단 좀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 화면 보시면은 네. 이게 31일 날 휴장을 하게 되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은 장 안 엽니다. 아시다시피 또 왜 종목 멈춰 있냐고 전화해서 여쭤보시지 말고요. 폐장이죠, 폐장. 그리고 30일은 중국의 12월 국가통계고 제조업 PMI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1월 1일 같은 경우 우리 시장 쉴 텐데 우리 수출 동향 발표하게 됩니다. 좀 기대하고 있는 점이 반도체 수출이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또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동향 봤을 때. 그래서 확인하고 연말까지 괜찮으면 반도체 반등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12월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매크로 잘 안 보다가 지난주부터 매크로 보기 시작을 네. 했죠. 그리고 ISM 제조업 PMI까지 3일날 발표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사실 3거래일밖에 없습니다. 주요 일정보다는 전략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시장은 바닥은 찍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올라갈 명분이 없습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거래를 하시려는 매수세는 있습니다. 이전에 11월 달보다 지금 지수는 빠져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장은요, 장의 성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안정화까지는 근데 많이 못 사는 거죠. 큰 주식을 많이 못 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지금 매 일종의 팁인데 이번 주에 쭉 제가 째려보면 살펴보니까는 연기금이 들어오는 중소형 섹터 종목들이 잘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시에 기관수급 확인할 때 연기금 꼭 보셔다. 그리고 매매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부담 없는 거금으로 시장을 적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부터 어닝 시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산업보고서까지 잘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주간 마감에 박현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